북미 간 말전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받은 괌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현지 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휴일인 만큼 오늘 괌의 해변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러 온 현지인들로도 붐비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만난 주민들은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와 군을 믿는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SNS에선 가짜 정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괌 해군의 지휘관이 내부 인사들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라며 북한이 이번 달 15일에 미사일을 쏠 것이란 정보입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괌 에디 칼보 주지사는 엊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정보기관과 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괌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상을 전면 공개하면서 불안해하는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이며 괌과 함께하고 1000%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괌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모두 주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것이며 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괌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 정말 괌 향해 쏠까? 위기의 괌. 트럼프와 김정은 예측 불가의 두 지도자가 벌이는 말폭탄 싸움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두 지도자의 설전이 실전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Maybe it wasn't tough enough,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네,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주 말설전이 거칠게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괌에 도발을 할 수 있다, 포위 사격 계획까지 짜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도발이 가능할까요? 북한이 뭔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괌을 그 영공을 둘러싸는 4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어떤 그 훈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괌을 타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괌을 타격한다라고 하지 않고 괌을 이제 도발하겠다고 한 거죠. 이제 그 30km에서 40km 주변에 네 발의 미사일을 쏘겠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괌을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오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괌을 향해서 도발한다, 이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러나 도발의 수위도 30km에서 40km 정도까지면 영해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네. 정말 미국의 어떤 그 자존심을 강하게, 너무나 그 강하게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따라서 네. 그러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도발, 그러나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빼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뭔가 또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But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4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네, 신 부장님. 지금 이제 북한이 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제 북한이 괌을 선택한 이유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그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0km,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10,000km짜리 이번 화성 14형을 실험을 했는데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 땅이죠. 네. 괌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국 땅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나 우리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지만 그건 일본 땅이고 한국 땅이지 않습니까? 예. 괌에는 특히 그 미국 땅이면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많이 배치돼 있다. 네.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을 그 공격하는 전초 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괌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괌하면은 또 우리 한국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고요. 그런 의미까지도 좀 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 본토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그리고 대서양 지역의 영향력, 또 인도양 지역의 영향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즉 서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어떤 군사 작전을 위해서는 전부 괌에서 모든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양, 중동 지역 뭐 이런 쪽은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즉 괌은 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 전략의 전초 기지예요. 여기는 저 미국의 모든 어떤 그 보급 기지들이 다 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차원.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를 지금 위협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본토는 아니면서 그렇지만 또 미국이 아닌 것도 아닌 자치령이죠. 그런 것을 위협을 해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떠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떤다 이러면은 북한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네. 미국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미국 국민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여줘 왔던 것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응징해야 된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틀고 네. 한 그런 차원에서 본토도 아니고 미국이 아닌 것도 아닌 괌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괌 에디 칼보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상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있지만 북한이 언급한 도발 시기, 그러니까 8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That's not a big deal because in South Korea, every day North Korea want to attack us. They say, I will attack you. We will threaten, but there's always nothing happens. So maybe Korean people don't care about that. Normal also. They're still mowing their lawns and like another normal day. I trust our soldiers and I believe that in their force that they can protect us. 네, 지금 보셨지만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위기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이 과연 지금 북한이 괌을 때릴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넬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의 괌 도발 위기, 미국의 선택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최 교수님,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예. 3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저는 세 가지 지금 첫 번째는 북한이 괌 타격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본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데 타격 이후 즉각 군사적 반격에 나선다. 저거는 사실 1번과 2번과 연결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만약에 타격을 했을 경우에 군사적 반격이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 북한의 괌 타격 징후를 지켜보다가 선제 타격, 이건 좀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실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만약에 북한이 괌을 타격했을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공격이냐 아니면 그냥 위협이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한 공해상에 떨어졌을 때 그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근데 네. 만약에 괌을 직접적으로 타격한다면 즉각적인 군사적 관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괌은 어쨌든 미국의 자치령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도 거기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괌을 직접 타격했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즉각적 군사 관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근데 만약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아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그 군사적인 대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선일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괌을 직접 타격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군사 전문가가 이제 최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절대 지켜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뭘 지켜보지 않냐면 네. 공해상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직접 땅에 떨어지는지. 왜? 그 30km, 40km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괌을 향해서 발사를 했다 하면 그 즉시 그것을 요격하자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이것을 요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기를 하는 것이지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건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지켜보지 않고 중간에 어쨌든 요격을 할 것이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 질문들이 사실은 나중에 뭐 이렇게 거론될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죠. 사실 좀 이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자,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제 타격에 가깝습니다. 선제 타격이란 뭐냐면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일 때, 그러니까 카우보이들이 싸울 때 총을 저쪽에서 뽑으려고 할 때 내가 뽑기 전에 총을 쏜다라는 것이 선제 타격이라면,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아예 이 카우보이가 이미 나를 쏜다고 이미 네.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총을 뽑기도 전에 내가 이 총을 먼저 쏜다. 미리 싹을 잘라버린다. 그런데 그게 예방 타격이라고 좀 차이가 있다면, 네. 지금 1, 2번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입니다.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총을 뽑는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우리 쪽에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미리 아예 총을 뽑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쏘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김정은이 또는 이 북지도부가 며칠 동안 지금 잠잠해 있는 게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냐는 거죠. 왜? 네. 북이 계속 시끄럽게 할수록 미국한테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방 타격의 명분.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징후도 역시 미국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냐, 군사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냐, 예방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행동이 있고 나서 나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을 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언론들이 앞다퉈서 선제 타격 또는 예방 타격 가능성을 지금 시나리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한국의 정권 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밀려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지금 북한의 그 공세가 굉장히 급상승 커브를 그리지 않더라도 저는 2018년 상반기까지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격이죠. 네. 그래서 뺨을 때리지 않더라도 미국은 옵니다. 즉 북한을 군사적으로 해결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 이게 이제 대화로서 핵 폐기가 안 되면 결국 뭔가로 핵을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대화로 안 되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북한의 서울 불바다 발언에 대해 미국의 그 예비역 공군 중장은 북한은 15분 만에 지구상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엄포하기도 했는데요. 발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After what Kim Jong-un said, that he was going to attack Guam, we should not let any missiles come off the launch pad. We should destroy them before their launch because he has already said he's going to attack Guam. So no more missile launches. 네, 신석호 부장에게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선제 타격 시나리오 얼마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제 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때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북한이 하는 게 괌을 가정으로 한 훈련이냐, 아니면은 괌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이냐, 아니면은 괌 영해 조금 바깥에 떨어지는 발사냐, 이것을 구분하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괌을 실제로 타격한다거나 괌 영해 바깥에 바로 떨어지는 것 같으면 그거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징후가 보이면. 네. 그리고 요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제 타격을 못했다면 요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드를 이용하든가.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많은 논의가 그 두 가지 경우를 기정사실화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전쟁이고 북한 정권의 소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건 트럼프 말이 맞죠. 그래서 북한은 절대로 그런 과감한 행동을 지금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흉내를 내면서 미국이 선제 타격이나 요격을 할 수 없는 어떤 거를 하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선제 타격을 하기도 어렵고 요격은 물론 하기도 어려운 네. 어떤 것을 북한이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것은 지금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런 거죠. 네. 신 부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제 중국의 이제 반응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중국 환추시보가 북한이 미국령 괌을 공격해서 미국이 보복을 초래해도 중국은 중립을 지킬 것이다 이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트럼프가 강하게 밀고 나오고 또 중국을 지금 또 제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재산권을 중국이 침해한 것을 조사하겠다. 그것은 이제 내일 밝힌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니까 중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단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자제하라고 촉구를 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니네가 또 도발을 해서 정말 미국한테 얻어맞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라고 중국 정부는 아니고 관영 언론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도 적극적으로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서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도 있어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북한이 도발을 했을 경우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근데 그 다음 말은 뭐냐면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한이 선제 타격을 한다. 북한에 그것도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중립이 뭐냐면 둘 중에 그러니까 북과 미 중에 어느 쪽이 먼저 도발을 한다. 도발하는 쪽은 우리가 지지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지 무조건 북한을 뭐 편들거나 또는 미국을 편들거나 이렇게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환구시보의 주장의 요점은 이겁니다. 첫 번째,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가만 놔두겠다. 네. 개입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이 북한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은 놔두지 않는다. 왜? 자신들의 어떤 그 완충 지역이 있어야 되는데 미 지상군으로부터 베이징까지 10시간 거리에 미 지상군이 접근한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네. 북한 정권 놔둬라. 그렇지만은 북한 핵을 제거하는 것은 용인하겠다. 뭐 이렇게 아주 짧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신석구 부장의 얘기대로 북한이 실제 괌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적게 본다면, 낮게 본다면 미국이 선제 타격에 나선다거나 군사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데 이 김정은이 도대체 예측할 수 없는 인물이란 말이죠. 네.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온갖 시나리오로 군사적인 대비책을 갖추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어찌 보면요, 북한에 대한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북한이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한 압박이라고 보고, 북한이 저렇게 예를 들면 강경하게 나올 때 강경하게 나오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을 그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은 본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명히 전쟁하면 질 거 알잖아요. 네.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지금 신 부장님 얘기했듯이 북한 정권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막판에 정말 마지막 선택으로 그걸 할 수 있지. 지금 한번 해보고 뭐 시도해보고 말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북한이 어떤 형태로 미국의 본토를 타격한다거나 아니면 괌에 그 지역에 직접 타격을 하면 전쟁이 발발하게 되고 그것은 북한 정권의 몰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김정은이 아무리 잘못 판단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동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북한이 먼저 미국을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해서 그게 문제가 돼서 자기들이 침공을 당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북한을 완전히 없애는 아까 또 공군 예비역 준장도 얘기했지만 15분 안에 없어진다잖아요. 북한이 뭐 그렇게까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체가 정권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은 쉽사리 그렇게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낮다고 저는 보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미국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군사적 옵션도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제재하고 대화를 추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계속 저렇게 도발을 감행하거나 아니면 미사일이나 핵 개발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언젠가는 그렇게 공격할 수 있다라는 위협과 엄포를 놔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네. 북한 입장에서 일정 부분 포기할 수 있는 어떤 포기할 수 있는 명분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쉽게 도발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아까 북한이 그렇게 괌을 타격한다고 얘기했을 때도 타격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예. 30km, 40km 얘기한 것도 저는 일부러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요. 공해상에 떨어뜨린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직접 타격했다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괌의 어떤 땅에 그 지상에 뭔가 폭탄을 쏘겠다고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거든요. 그것도 결국은 미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직접적인 타격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얘기한 거니까 협박은 하되 대신 직접적인 타격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미국이 전쟁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re will be a war with North Korea over their missile program if they continue to try to hit America with an ICBM. He has told me that. Are we preparing plans for a preventive war, right? A war that would prevent North Korea from threatening the United States with a nuclear weapon? 네, 지금 들으신 대로 미국의 당국자들이 이 전쟁 가능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서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요. 미국이 보유한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 중 하나를 미국이 선제 타격하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꼽힌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워싱턴 포스트도 그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동원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언론들이 밤새 제기하고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희가 한번 판넬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신 대표님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죠. 이제 뭐 여기 보면 판넬에 보면 B2 폭격기, B1B 폭격기 여러 가지 나오고 이제 항공모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B2나 B1이나 B52 이런 전략 폭격기들이 각각 다른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전략 폭격기가 왔으니까 이거 뭐 어떤 그 핵 공격이냐 아니면 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쏘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다 각각의 탑재할 수 있는 법적인 무장의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B에는 토마호크를 못 실어요. 그거는 러시아하고 전략무기 감축협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B1B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B2가 올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B2가 오면은 북한의 방공망을 즉 레이더 기지를 공격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김정은이나 핵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크게 스텔스 폭격기 말씀하시는 B2 거죠? 스텔스 폭격기. 네. 왜? 레이더가 있어도 그냥 뚫고 들어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으니까. 잡히지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B1B 같은 경우는 전면전을 시작했을 때, 네. 전면전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무기는 B50이에요. 그거 뭐 방법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B2는 전면전을 시작해서 B52가 뭔가를 해결을 하면 그 다음에 북한 영공으로 들어가서 전략 지역들을 타격하는 게 B1이. B1B.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B1이 오니까 뭐 어떤 그 토마호크를 날리지 않겠느냐, 장거리에서 뭐 쏘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B1이 쏠 수 있는 가장 긴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370km. 네, 그러니까 북한 영공 인접해 들어가지 않으면 작전을 할 수가 없는 비행기거든요. 그 북한 레이더도 보죠. 따라서 B1이 온다. 전면전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고 B2가 온다. 기습 공격을 염두에 둬야 되고 또 그리고 이제 항공모함 제일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7함대 소속인데 호주하고 합동훈련을 하다가 긴급하게 지금 복귀를 했죠. 네. 정말 무서운 것이 레이건 항공모함이 지난 주말에 들어와서 지금 이와쿠니 기지하고 이런 데다가 승조원들 풀어놓고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휴식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곧 다시 태워서 장기간 작전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네. 장기간 작전을 하고 들어와서 바로 임무를 수행하는 이건 우리나라 스타일이에요. 미국은 확실하게 휴식을 주고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네. 지금 휴식을 주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칼빈슨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지금 언론에 한 번도 지금 공개되지 않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시어도 루즈벨트라는 또 항공모함이 있는데 그게 지금 7함대 작전구역으로 곧 들어온다라고 지금 그 미 해군에서 발표를 했어요. 7함대 작전구역은 하와이에서부터 서쪽입니다. 즉 며칠 후면 일주일 후면 우리 한국 주변으로 항공모함 3척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면은 북한의 핵 관련한 표적이 750개라고 한미 국방 장관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1,500발의 각종 미사일과 장거리 폭탄이면은 북한의 핵시설들 그리고 지휘통신시설을 다 부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항공모함 3척 그리고 괌에 있는 폭격기들 또 지금 동해 수중에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핵추진 잠수함 몇 척 이렇게 하면 1,500발 충분합니다. 제가 네. 봤을 때 정말 전면전 하지 않더라도 우리 한국군의 지원받지 않더라도 거의 한 하루 이틀이면은 작전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집결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실장님,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에 정의용 안보실장과 맥마스터 이제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장이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양국 국민의 안전을 위한 단계적 조치라는 이제 말이 나왔었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단계별 조치가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을 대피하기 위한 그런 조치 아니냐, 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인들이나 혹은 우리나라의 주한 그 외국인들을 소개하는 조치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그건 전면전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것이다라고 사실 뭐 확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그건 전면전이에요. 전면전이라면 최소한 지금 이 서울에 있는 서울 인구에서 수십만이 사실은 살상을 당해야 되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미국이 이 주도권을 잡는 전쟁일지라도 사실 그 정도 어떤 살상을 지금 안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단계적인 그런 어떤 이 군사 옵션이라든지 혹은 그 다음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단계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부터 뭐 주한 미국인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조치라든지 이렇게 미리 좀 너무 확언해서 너무 뛰어넘어서 상상하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주한 미국인들을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미 대사관이 지금 한국에 있는 한 20만 명 되잖아요. 그 미국 시민권자들이 그 시민권자들에 대한 연락처를 전부 최신화다 했어요. 그리고 비상사태가 생기면 당신은 오산기지로 와라, 당신은 군산기지로 와라. 이 모든 어떤 시스템들이 다 새로 최신화돼서 그리고 또 혹시 연락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2의 미국인 말고 한국에 있는 한국인 제2의 연락처, 반드시 당신하고 연락이 되는 제2의 연락처를 또 적어라 해가지고 그 모든 것이 다 최신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군사적인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단 하여튼 미국 언론도 그렇고 국내 언론도 그렇고 이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은 상당히 낮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예측 불가능한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30km, 40km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괌을 향해서 발사를 했다 하면 그 즉시 그것을 요격하자는, 지금도 미국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이것을 요격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수기를 하는 것이지 끝까지 지켜본다라는 건 미국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 아니냐. 지켜보지 않고 중간에 어쨌든 요격을 할 것이다라는 점 하나. 두 번째는 이 질문들이 사실은 나중에 이렇게 거론될 예방 타격과 선제 타격의 차이에 대해서 사실 좀 이 질문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 1, 2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선제 타격에 가깝습니다. 선제 타격이란 뭐냐면 조금이라도 징후가 보일 때, 그러니까 카우보이들이 싸울 때 총을 저쪽에서 뽑으려고 할 때 내가 뽑기 전에 총을 쏜다라는 것이 선제 타격이라면, 예방 타격이라는 것은 아예 이 카우보이가 이미 나를 쏜다고 이미 며칠 전부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총을 뽑기도 전에 내가 이 총을 먼저 쏜다. 미리 싹을 잘라버린다. 그런데 그게 예방 타격이라고 좀 차이가 있다면 지금 1, 2번 같은 경우는 선제 타격입니다. 기다렸다가 조금이라도 총을 뽑는 어떤 징후가 보일 때 우리 쪽에서 타격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미리 아예 총을 뽑기도 전에, 나오기도 전에 쏘겠다는 것인데, 어떤 의미에서 지금 김정은이 또는 이 북지도부가 며칠 동안 지금 잠잠해 있는 게 바로 그 점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냐는 거죠. 왜? 북이 계속 시끄럽게 할수록 미국한테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방 타격의 명분. 그러니까 지금 조용한 징후도 역시 미국을 두려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저희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과연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냐, 군사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냐, 예방적으로 나설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행동이 있고 나서 나설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북한이 현명하지 않게 행동을 할 경우 군사적 해결책이 완전히 준비됐고
장전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미국의 언론들이 앞다퉈서 선제 타격 또는 예방 타격 가능성을 지금 시나리오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 얼마나 높게 평가를 해야 됩니까?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작년 가을부터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우리 한국의 정권 또 미국의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정치 지형이 갑자기 복잡해지면서 이게 사실은 여기까지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Maybe it wasn't tough enough,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네, 지금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주 말설전이 거칠게 아주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괌에 도발을 할 수 있다, 포위 사격 계획까지 짜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실제로 도발이 가능할까요? 북한이 뭔가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뭔가를 할 거예요. 하지만 그 발표 내용을 보시면 괌을 타격하는 것이 아니라 괌을 그 영공을 둘러싸는 4개 미사일을 발사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고 그와 유사한 어떤 그 훈련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괌을 타격하지는 못합니다. 그렇군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인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괌을 타격한다라고 하지 않고 괌을 이제 도발하겠다고 한 거죠. 이제 그 30km에서 40km 주변에 4발의 미사일을 영해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괌을 공격한다 이렇게 지금 이제 오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괌을 향해서 도발한다 이게 더 적당할 것 같고요. 그러나 도발의 수위도 30km에서 40km 정도까지면 영해 바로 바깥쪽이거든요. 네. 정말 미국의 어떤 그 자존심을 강하게 너무나 그 강하게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역공을 받을 확률이 너무나 높아집니다. 따라서 네. 그러한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다른 어떤 그 도발 그러나 너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몸을 빼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진행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뭔가 또 색다른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전쟁이 벌어질 것만 같습니다. 두 사람의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고 나서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하여 중장거리 전략탄도 로켓 화성 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 North Korea best not make any more threats to the United States.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like the world has never seen.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We don't talk about that. I never do. I'm not like the other administration that would say we're going into Mosul in 4 months. I don't talk about it. We'll see what happens. 네, 신 부장님. 지금 이제 북한이 괌을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제 북한이 괌을 선택한 이유 어떤 데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그동안 굉장히 다양한 그 사거리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10,000km,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10,000km짜리 이번 화성 14형을 실험을 했는데 본토가 아니더라도 미국 땅이죠. 네. 괌이 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국 땅입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나 우리 한국에 미군 기지가 있지만 그건 일본 땅이고 한국 땅이지 않습니까? 예. 괌에는 특히 그 미국 땅이면서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 자산들이 많이 배치돼 있죠. 네. 예, 그런 점에서 북한을 그 공격하는 전초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괌을 위협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 괌하면은 또 우리 한국 교민들도 상당히 많이 살고 있고 또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런 관광지 아니겠습니까? 이 전략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충지고요. 그런 의미까지도 좀 담고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적으로 이제 경영을 하기 위해서 그 미국 본토는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 있고 네. 그러면 이제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 그리고 대서양 지역의 영향력 또 인도양 지역의 영향력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태평양 지역의 즉 서태평양 아시아 지역의 어떤 군사 작전을 위해서는 전부 괌에서 모든 작전이 시작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양, 중동 지역 뭐 이런 쪽은 디에고 가르시아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니까 즉 괌은 이 아시아 지역의 군사 전략의 전초 기지예요. 여기는 저 미국의 모든 어떤 그 보급 기지들이 다 괌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차원. 그리고 이제 미국 본토를 지금 위협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미국의 본토는 아니면서 그렇지만 또 미국이 아닌 것도 아닌 자치령이죠. 그런 것을 위협을 해서 미국 국민들의 반응을 한번 떠보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국민들이 두려움에 떤다 이러면은 북한이 좀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고 네. 미국 국민들이 사실 그동안 미국 국민은 전쟁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동안 보여줘 왔던 것처럼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응징해야 된다라고 나올 것 같으면 또 다른 방향으로 틀고 네. 한 그런 차원에서 본토도 아니고 미국이 아닌 것도 아닌 괌을 선택했다고 봅니다. 네, 괌 에디 칼보 지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상도 공개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을 달래고 있지만 북한이 언급한 북미 간 말전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위협을 받은 괌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유승진 기자, 현지 괌 상황 어떻습니까? 네, 휴일인 만큼 오늘 괌의 해변은 세계 각지의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휴식을 취하러 온 현지인들로도 붐비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하며 만난 주민들은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국가와 군을 믿는 만큼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불안한 심리를 반영하듯 SNS에선 가짜 정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괌 해군의 지휘관이 내부 인사들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라며 북한이 이번 달 15일에 미사일을 쏠 것이란 정보입니다. 사태가 불거지자 괌 에디 칼보 주지사는 엊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정보기관과 군을 통해 해당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가짜 뉴스로 판명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불안감만 조성할 뿐이라며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괌 주지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영상을 전면 공개하면서 불안해하는 주민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우리는 세계 최강이며 괌과 함께하고 1000%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후 괌 주지사는 주민들에게 그 어떤 정보도 모두 주민에게 소상히 공개할 것이며 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괌 현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유승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할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신석호 동아일보 국제부장,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북 정말 괌 향해 쏠까? 위기의 괌. 트럼프와 김정은 예측 불가의 두 지도자가 벌이는 말폭탄 싸움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정말 두 지도자의 설전이 실전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발 시기, 그러니까 8월 중순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That's not a big deal because in South Korea, every day North Korea want to attack us. They say, I will attack you. We will threaten, but there's always nothing happens. So maybe Korean people don't care about that. Normal also. They're still mowing their lawns and like another normal day. I trust our soldiers and I believe that in their force that they can protect us. 네, 지금 보셨지만 뭐 여러 가지 상당히 위기감이 지금 감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국이 과연 지금 북한이 괌을 때릴 것인지 여부를 두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좀 판넬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북한의 괌 도발 위기, 미국의 선택지는 무엇이 될 것인가? 최 교수님,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뽑아봤는데 세 가지를 좀 간략하게 좀
요약해 주시죠. 저는 세 가지 지금 첫 번째는 북한이 괌 타격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켜본다 이거죠. 그렇죠. 두 번째도 거의 비슷한데 타격 이후 즉각 군사적 반격에 나선다. 저거는 사실 1번과 2번은 연결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만약에 타격을 했을 경우에 군사적 반격에 나갈 수밖에 없는 네. 거라고 저는 보고요. 세 번째 북한의 괌 타격 징후를 지켜보다가 선제 타격 이건 좀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사실 연결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미국이 선제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만약에 북한이 괌을 타격했을 경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신 대표님 말씀처럼 그게 공격이냐 아니면 그냥 위협이냐 이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네. 좀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공해상에 떨어졌을 때 그럼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 거냐는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봐요. 근데 네. 만약에 괌을 직접적으로 타격한다면 즉각적인 군사적 반격이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괌은 어쨌든 미국의 자치령 아니겠습니까? 미국 국민들도 거기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괌을 직접 타격했을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즉각적 군사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근데 만약에 영해가 아니라 공해상에 떨어졌을 때는 이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그래도 어떤 형태로든 아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형태의 그 군사적인 대응을 하긴 할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느 정도 선일지는 지금 상황으로는 상당히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괌을 직접 타격했을 경우에는 미국이 군사적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많은 군사 전문가가 이제 최 교수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절대 지켜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뭘 지켜보지 않냐면 네. 공해상에 떨어지는지 아니면 직접 땅에 떨어지는지. 왜?